그런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 성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기기에 이르렀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크게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뭐 김준호 기자가 아까 말한 거 하나만 덧붙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화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때 좀 의아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추미애 의원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분당할 때 따라가지를 않잖아요. 그 의회 그때도 사실 추미애 의원이 왜 안 가나 뭐 이런 말들이 해석이 많았죠. 여러 해석이 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뭐 누구하고 라이벌이라서 안 갔다 뭐 그런데 여하튼 추미애 의원은 그래서 이제 구주류 아니 구민주계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아홉석 민주당 구민주계 비주류였는데 본인이 전략적으로 화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많이 흔들흔들 했잖아요. 이제 안철수 쪽에서 까고 그다음에 뭐 당시 호남 의원들은 다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당시 대표한테 좀 붙은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당시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김준우 기자 말한 대로 이제 뭐 탈당파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략적으로 그 친문 세력과 화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비주류의 서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추미애 의원한테는 참 굉장히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됐을 것인데 당시 추미애 의원은 사실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에 탈탈 털려가지고 사실상 좀 안 좋게 물러나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그걸 받아서 본인이 어쨌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내지는 자기 업무 압박을 받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찰 인권보호 수칙, 뭐 수사규칙 개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또 대검찰청 중앙간부 자리를 뭐 줄이고 형사 공판부 뭐 강화하는 검찰 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쪽하고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계속 좀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2020년에는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윤석열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등에서 이제 윤석열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뭐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나중에 뭐 직무 배제 이런 거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망을 술 마셨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비혐의 해가지고 윤석열 직무 배제 내리고 징계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왔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진리를 몰랐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하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대통령이 약간 방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권이.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다 해서 이 비판 여론이 윤석열보다는 추미애 당시 장관한테 많이 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추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어떤 징계를 자기는 끌어냈는데 당시 이제 뒤늦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징계를 끌어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 사태처럼. 근데 그 이후에 2023년도인가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사실은 내가 사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통해서 물러나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처음에 농간인 줄 알았다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고 대통령한테 만났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고 왜 나를 날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름의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걸 다 뒤덮일까봐 자기를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망감도 느꼈고 대통령도 검찰총장 핸들링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데 그 뒤에 이제 자기는 혼자 물러나고 윤석열은 여하튼 좀 더 있다가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패배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추미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추 의원이 이제 사람을 알아본 건데 사람들이 국민들도 사실 잘 몰랐고 윤석열이 이 정도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설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추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추 의원은 그때부터 약간 좀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거리를 뒀던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추미애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고요.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친명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을 되게 신임하고 그런 과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길게 보면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 때문에 본인이 고초를 겪고 본인이 정권이 넘어가는데 역할을 했다는 어떤 그런 비판까지 뒤집어 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친명들은 오히려 이런 추미애 의원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지금의 그 추미애 의원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정치 역정을 들어보면 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DJ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친노였다가 비노가 되고 친문이 됐다가 비문이 됐거든요. 친명이 됐는데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도 본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특정의 계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번에 시대적 필요가 그녀를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불러온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다던 치더라도 수락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을 텐데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까 뭐 이용욱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뭐 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력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개인적인 원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본인 나름의 대의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못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들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추미애 의원의 모습을 형성한 되게 중요한 뭐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처음에 이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출마한다고 자리가 비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느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춘석 위원장을 시켜놨더니 갑자기 무슨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바람에 그걸 당장에 채울 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잠깐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사위라는 게 뭐 과거에도 법사위가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과제라는 게 되게 큰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개혁 입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뭐 위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전투력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이제 뭐 정책래 대표도 뭐 이게 비상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속전속결로 이제 각종 개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추미애 의원을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뭐 사실상 뭐 설득을 해서 모셔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만 이번 국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발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명을 대표하는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설 이거 본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했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면 이게 본인한테는 약간 뭐 윤석열 정부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면 본인한테 이제 훈장 같은 게 될 거고 뭐 인지도야 이제 100%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완수한 상징성. 게다가 경기도는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후보만 된다면.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을 보면 추미애 의원이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데까지 뭐 그냥 외형적 조건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형적 조건을 갖춰가지고 경기도지사에 만약 당선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은 대권 행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은 일단 이름이 대권 이름 뭐 어떻게든지 뭐 올려놓는 게 뭐 당연한 거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상 뭐 국회의장까지 도전했고 장관까지 했었는데 남은 게 이제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58년생이니까 나이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거기까지 노려볼 것 같은데요. 뭐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끝내느냐 그게 이제 경기지사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이제 추미애 의원 몫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거는 결국은 정치라는 건 세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과 가까운 그런 지지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용 선배. 글쎄요, 저 솔직히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정치인 추미애 의원이 무슨 세력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도 보면 거의 압도적인 여론이었는데도 추미애 의원이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추미애 의원은 의원들보다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충분히 의원들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드러났잖아요.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을 밀었지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것처럼 추 의원도 이제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친명 쪽에서 추 의원을 이렇게 미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다면 의원들하고 친한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뭐 이렇게 몇몇이 쟁쟁하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시켰던 특히 이제 입당 동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정세균 전 대표 있죠. 신기남 있죠. 정동영 의원 있죠. 천정배 전 의원 있죠. 김민석 총리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김민석 총리, 정동영 장관, 정세균 대표도 역시 살아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사 동기들이 굉장히 쟁쟁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우리 이용섭 얘기 들어봤더니 추미애 의원과 함께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정치부장 시절에 이제 한번 신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신문이 이제 신년에 개헌 이런 걸 신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위주로 했는데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인터뷰를 훑어보니까 딱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추미애 의원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고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건너야 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없다. 역사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 근데 평가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사양하지 않는다. 뭐 이거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우리 김진우 선배도 추미애 의원과 아까 보면 통화를 여러 차례 한 사이로 보이는데 좀 어떤 느낌을 당시에 받았습니까? 아니 사실 그 전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아까 그 조선일보 뭐 욕 사건도 있고 이래서 사실 기자들하고 그렇게 프렌들리하게 지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를 통화를 하면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딱히 언론 기자들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친분이 되게 뭐 강하게 유지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전인가요? 그때 어디 SNL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네. 이제 나온 거 보고도 좀 놀랐고 나와가지고 나름 본인이 이제 좀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도 지금 가끔 여기서 이제 약간 개그 쳐보려고 하는데 진짜 온몸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막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기름장의 꿈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덕수 떠올리면서 근데 그래서 본인이 웃으면서 끝까지 부르는 걸 보면서 야, 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